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의심이 많은 편인가요? 의심이 많다면 어디까지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 인생 최악의 의심병 말기 환자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사귈 때 저는 정말로 평범한 인생을 걸어온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평범하게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남편은 몸이 좀 약하지만 그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는 아주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는 아주 심각한 의심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 시모의 의심병을 알게 된 건 아주 우연한 일 때문이었어요. 저는 당시에도 지금도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옆자리에 앉은 동갑내기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너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 물었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문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이상하네.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근데 무턱대고 네가 거기서 일하냐고 묻잖아.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전화하신 거냐, 그건 왜 묻는 거냐 내가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고 전화를 또 끊더라고. 어? 갑자기 끊었다고? 응,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 목소리였는데 분명 젊은 사람 목소리는 아니었어. 그래? 이상한 전화였어요. 저한테 용건이 있었다면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을 텐데 제가 여기 일을 하는지만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뒤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게 됐어요. 그때쯤에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제게 말을 하더군요. 너 정말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맞니? 요새 그런 것까지 속이고 남자 등쳐먹으려는 여자도 많다. 네가 정말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으면 재직증명서라도 떼어오거라. 그 이야기 딱 듣는데 감이 왔죠. 아, 시모가 우리 회사에 내가 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거구나 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의심병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떼어갔더니 이번에는 그걸 못 믿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증명서도 못 믿는데 대체 뭘로 증명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결국은 시모를 데리고 회사까지 갔어요. 직장 상사까지 보여드리고서야 믿더군요. 그마저도 찜찜한 표정은 여전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화나는 건 친정 부모님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려던 거였어요. 상견례 때 부모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저를 혼자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부모님이랑 닮지 않았는데 진짜 친정 부모님 맞냐고 저한테 범인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얼굴이 안 닮았는데 혹시 너 연기자 섭외했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맞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못 믿겠으니 증거를 가져오라더군요. 그래서 집에서 앨범을 통째로 가져왔어요. 한 6권 정도 됐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앨범째로 가져가서 확인시켜드렸어요. 제가 의심을 받고 있어서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그걸 들고 가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터지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남편에게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누구한테 사기당한 적 있어? 크게 막 당하고 속아 넘어간 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식구들한테는 평범하셔. 아마 새로 사람 들이는 일이라 좀 철저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가족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도 너무 기분 나쁘잖아. 내가 무슨 범죄자인 것 마냥 내 뒷조사를 하시니 사람 들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최소한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런 것까지 해야 하다니. 그냥 당신한테 알아보라고만 해도 될 일을. 우리 엄마는 나도 못 믿어. 나를 못 믿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못 믿어온 거지. 그래서 항상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놓거든.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애써 짜증나는 마음을 재웠어요. 그래, 세상이 험하니 확인을 과하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낼 마음이 없었던 거죠. 끊임없이 저를 의심했어요. 결혼 전에는 제 출신과 배경을, 결혼 후에는 제 사생활을 말이죠. 결혼하고 4년 동안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신혼 초 결혼식하고 딱 2달 뒤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걸 알았지만 알게 된 그날 심장이 멈추어 유산하게 됐다는 슬픈 소식도 함께 듣게 됐었어요. 8주 자연유산이면 엄마한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초기 유산이라 염색체 이상이거나 유전적인 결함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저를 위로해줬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 겪은 일이니 습관적 유산이 되지 않도록 이후에도 몸 관리를 각별히 신경 썼어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유산이라는 상황에 남편에게만 알리고 유산 수술을 했어요. 일명 소파술이라는 수술이었죠. 그리고 그 후 4년간 임신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유산 후 애가 더 잘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았죠. 저 나름대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를 더 열받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 너희 설마 여전히 피임하니? 어머님, 저희가 따로 피임을 하는 건 아닌데 잘 안 생기네요. 안 되면 저희도 병원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아니, 피임도 안 하는데 애가 왜 안 생겨?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지? 화류계 여자들,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 말이야. 하도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해서 애가 안 들어선다고 말이야. 네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 술집 여자요? 그래, 너도 혹시 예전에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서 몸 함부로 굴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멀쩡한 젊은 아가씨가 왜 임신이 안 돼? 시모 말에는 정말 자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 생각한 대로 모두 저에게 퍼붓는 수준이었죠. 도대체 어떤 시모가 며느리에게 몸을 함부로 굴린 거 아니냐는 말을 해요? 저는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툭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어차피 결혼 전에 제 뒷조사 철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건 어머님이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면 아가씨는요? 아가씨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임신 아직 안 됐잖아요. 저도 아가씨한테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 고스란히 해볼까요? 시댁에는 저와 동갑인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집간 신우가 있었고 그 신우도 아이가 없었어요. 제가 신우 이야기를 꺼내니 시모 얼굴이 살짝 당황했더군요. 걘 내가 잘 알아. 그런 일 안 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무리 의심이 많으셔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세상에 며느리를 술집 여자 취급하시는 게 어딨냐고요. 그리고 이미 제 뒷조사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런 회개한 말을 하시는데요. 결국 시모는 변명을 하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는데 결국 산부인과에 가서 난임 검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검사를 하러 갔고 검사 결과를 함께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날 남편에게 바쁜 일이 생겨버렸어요. 전날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이 잡혔죠. 혼자 가려는데 남편이 시모와 함께 가라고 하더군요. 시모가 저를 난잡한 사람 취급한다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그런 오해 불식시키려면 차라리 함께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눈꽃만큼도 같이 가고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가서 직접 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모와 같이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의사 선생님에게 한 가지 묻더라고요. 선생님, 여자가 몸을 너무 함부로 놀려도 애가 안 들어선다는데 그런 것 때문은 아닌가요?
시모의 뜬금없으면서도 무례한 물음에 의사도 당황해서 차트를 살펴보더니 말하더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 4년 전 소파술을 하시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애가 들어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궁도 난소도 다 깨끗하고 좋아서 걱정할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원인을 찾는 것이 어려우니 인공수정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시모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있었던 유산 수술을 입에 올린 거죠. 그리고 이후 시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병원을 나와서야 대로변에서 제게 날카롭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 우리 몰래 애 지웠니?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가 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면서 너 혹시 그거 우리 애가 아니라서 지운 거야? 딴 남자랑 바람 피웠니?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까지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니? 어떻게 네가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뒤통수를 쳐? 내가 검증을 해도 모자라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얌전한 얼굴로 부뚜마개로 올라가는 앙큼한 계집년이 있으니까. 어머니, 오해세요. 그건 그때 임신을 하긴 했는데 8주 만에 아기가 잘못돼서. 애가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딱 봐도 네가 우리 몰래 애 지운 거겠지. 긴 말할 것도 없다. 너하고 말 섞는 것조차 더러운 일이야. 우리는 너 용서 안 해. 그러고는 쌩하고 시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남겨진 저는 당황할 뿐이었죠. 남편은 알고 있었고 가족들만 몰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큰 도로가에서 저를 천하의 몹쓸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아예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리 가버리니 여기서 혼자 화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짜증과 분노, 울분을 꾹꾹 눌러 담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집에 없고 열받는 마음으로 짜증을 다스리고 있는데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화가 나신 목소리였죠. 그리고는 저에게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노발대발하는 시부의 모습에 혹시 시모가 또 헛소리를 했나 싶어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갔더니 시부모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신혼에, 고모네, 숙부네 10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두 앉아있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다들 저를 엄청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너 이리 와 앉거라. 그 중간에 시부가 아주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저를 불렀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시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더군요. 너 어째서 네 남편 몰래 낙태 수술을 한 거냐? 너 정말로 안 사람 말대로 딴 남자랑 붙어 먹었던 거냐? 딴 남자랑 붙어 먹다뇨. 제가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리고 그건 낙태 수술이 아니라 유산 수술이었어요. 아이가 생긴지도 몰랐고 몸이 불편해 산부인과 갔더니 애가 심장이 뛰지 않아 유산 수술을 급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도 다 알고 있어요. 네 남편이 알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 너 지금 우리 속이려고 이러는 거지? 바람 피웠다가 남의 임신하는 바람에 지운 게 확실해요, 여보. 제가 무슨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남편은 알고 있다니까요. 제발 제가 하는 말을 좀 믿어주세요. 아무리 의심이 많으셔도 그렇죠.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다들 조심성이 없으세요? 그럼 왜 그때는 말 안 했냐? 그걸 왜 말을 해요? 애가 생긴 걸 죽은 날에 알았는데. 그럼 전화해서 애가 생겼는데 유산이래요 하고 힘든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조용히 묻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아픈 기억 건드는 건 잘하는 일인 거예요? 첫 애를 가슴에 묻은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게 맞는 거냐고요. 그리고 그 애는 허니문 베이비예요. 다른 남자 애라고 착각할 수도 없어요. 날짜를 따져보면 제가 그때 신혼여행 때문에 일주일 동안 외국에 있었던 건 확실한 사실이니까요. 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속이려고 할수록 우리는 너 못 믿어. 믿지 마세요. 그럼 남편 불러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열받아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금 시댁으로 당장 와.
나 혼자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으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밤중에 출장까지 와 있는데 거길 어떻게 가? 왔다가 다시 내려가. 나 지금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주제에 바람 피우고 애 낙태시킨 천하의 미친년이 됐거든? 지금 안 오면 당장 이혼이야? 짜증을 내던 남편이 제 말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지금 당장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시간 반 만에 남편이 시댁으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네가 왔으니 말해봐라. 너 며느리가 애 때는 수술한 거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었어요. 같이 가서 수술하고 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부가 당황한 표정을 하더군요. 그럼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 뭐하러 말해요. 애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알았으면 임신 사실 알렸겠죠. 그런데 그것도 몰랐는데 병원 갔더니 유산이라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산 소식 알려서 울적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수습하자는 생각이었죠. 게다가 그때 동생 시집 간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경사가 있는데 애 떨어졌다고 말해서 남의 결혼식 초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신우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가족들이 아 하며 수긍을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모는 여전히 완강했어요. 그 애가 남편 애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그렇지 이런 일까지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와이프 임신했을 때 해외에서 저랑 완전히 딱 붙어 다녀서 다른 남자 만날 겨를도 없었어요. 신혼여행 끝나고 와서 집 정리할 때도 같이 있었고요. 의사한테 이야기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옹호해 주려고 해도 내 눈은 못 속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워서 그래. 그 뱃속의 태아가 네 아이가 맞는지 확인은 했었어야지. 그리고 수술이 1번이었을지 2번이었을지 누가 아니? 의사도 모른다는데 너도 모르겠지. 분명히 너 아닌 다른 놈이랑 붙어 먹었을 거.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쯤 하면 이제 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불륜을 했으면 증거를 가져오시라고요. 매번 의심만으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고요. 아니면 제 몸에 도청기의 위치 추적 장치라도 달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결혼 전에 뒷조사하고 저희 회사에 재직 중인 거 확인할 때부터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난리 피웠어야 했는데 너무 한탄스러울 뿐이네요. 됐어요. 이제 이런 대화조차도 진절머리 나네요. 여보, 우리 이혼해. 난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고부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무작정 의심부터 하는 시어머니하고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무슨 소리야.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나랑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엄마랑 사이 틀어졌다고 이혼이라니. 조금만 더 생각해봐. 나는 알잖아. 당신이 바람 피울 사람 아니라는 거. 남편은 저를 살살 달래더군요. 그래도 용서할 생각 없었어요. 다음에 딱 한 번만 더 시모가 이런 일을 벌이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바짝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고를 친 사람은 시모가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제가 시모와 한창 싸우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한 4-5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와 남편은 각각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끔 제 차를 타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차를 아주 가끔씩만 탔기 때문에 가끔 남편이 필요할 때 빌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차를 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주차된 차로 다시 왔더니 앞 범퍼가 다 깨져 있더군요. 사고를 낸 사람은 없고 사고가 난 차만 있으니 가장 먼저 블랙박스부터 뒤졌어요. 그리고 차 사고보다 더 경악할 만한 소리를 먼저 찾아내게 된 거죠. 자기야, 오늘은 다른 차네? 와이프 차야? 와이프는 차 안 몰아. 그냥 장식품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정우랑 놀러 가는데 이 차가 더 승차감이 좋거든. 정우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요새 말이 많이 늘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어딘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동물원까지 갔다 오자. 아빠가 매일 못 보는 대신에 이렇게라도 서비스 해줘야지. 고마워, 자기야.
오늘은 1박 안 되는 거야? 요새 와이프 심기가 안 좋아서 일단 되는지 확인은 해볼게. 그러면서 전화를 건 곳은 제 폰이었네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블랙박스에 녹음됐어요. 저는 충격으로 정신이 얼얼한 상태였어요. 이 잡놈이 헤어져 달라는 제 요청도 묵살하더니 뒤로 아주 호박씨를 있는 대로 까고 있더라고요. 쥐새끼 마냥 숨어서 애까지 두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솟았어요.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모에게 걸레 취급받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상간녀 앞에서 본인을 아빠라고 칭하며 소꿉장난하듯 즐기는 남편놈을 보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당장에 남편을 불러서 족치려다가 참았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놈이 저랑 헤어지지 않으려는 데에 모종의 이유가 있다면 저는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이혼에 성공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참고 참아서 다 모아 터뜨릴 생각으로 인내했어요. 남편 놈을 아무렇지 않게 봐야 하는 게 가끔 토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더러웠지만 그럴 때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아니면 시모 이야기를 꺼냈죠. 그 이야기는 저희 사이에 금기시 되던 말이라 그 말만 꺼내면 남편 놈은 아무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앞에서는 찬바람 쌩쌩 불도록 무시하고 뒤에서는 열심히 이혼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헛헛하고 짜증나는 정말 설명하기 힘든 이 더러운 기분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기분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촌 오빠를 조심스레 찾아갔어요. 사촌 오빠도 와이프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남편놈이 상간녀를 만나러 갔는지 1박 2일로 출장을 간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저도 이때다 싶어 사촌 오빠를 찾아갔죠. 오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로 한 건 정말 잘 선택한 거라고. 사촌 오빠도 증거가 모자라서 하마터면 판결이 바뀔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촌 오빠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저녁 늦게 오빠네 집에서 나왔어요. 집 밖까지 저를 배웅해준 오빠가 우는 저를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그런 놈한테는 눈물도 아까워.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알았지? 오빠 덕분에 마음 편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댁으로 오라더라고요. 저는 무시했어요. 시모가 오란다고 가면 항상 열받는 일만 있었고 지금은 남편 때문에 더 열받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폰을 음소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시댁 식구들이 모조리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문부터 열라며 앞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집으로 들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말이 좋게 나올 리가 없었죠. 시모에게도 쌓인 게 많았지만 사과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남편 일 때문에도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어디 남편 출장 간 동안 남자를 만나? 내가 너 불륜 못 잡을 줄 알았지? 이래놓고 저번에 그렇게 억울한 척은 다 했니? 시모가 제 얼굴을 향해 사진을 몇 장 집어던지더군요. 기분 더러운 상황에 기름을 붓고 불까지 덧붙이는 시모를 보며 저는 팔랑팔랑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는 피식 웃었어요. 거기에는 저와 사촌 오빠가 집 앞 벤치에 앉아 저를 토닥여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이 망할 할망구는 또 제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지, 이날만을 생각하며 틈틈이 뒷조사를 하고 있었겠죠. 지 자식이 어떤 꼴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허물만 열심히 찾아내려 기를 쓰고 애쓰는 모습이라니. 그 지독하고 어리석은 모습에 웃음이 안 나오는 게 더 웃긴 일이었죠. 웃어? 너 지금 웃었어? 뭐가 그렇게 웃겨? 너 잘 걸렸어. 있는 거 다 내놓고 몸뚱이만 내쫓길 줄 알아. 내가 아들 오면 이야기해서 너 내쫓을 테니까. 네네, 그러세요.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남편이 절대로 이혼 안 해준다네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이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말해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제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이혼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다 필요 없으니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님이 직접 설득하세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집 안에 들어와서야 시부모와 신우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네 마누라 너 없는 동안 바람 피운 거 아니? 제발 이혼해라. 도대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이혼을 안 하는 거야? 너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여자 다시 만날 수 있어. 애도 없으니까 홀가분하잖아. 응? 시모의 말에 남편 놈이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갑자기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요. 다 용서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와서 저희 부부 괴롭히지 마세요. 갑자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시모는 아예 개거품을 물고 넘어가고 있었죠. 왜 이혼을 안 한다는 거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 엄마 애 타서 죽는 꼴 보고 싶어? 이런 여자를 어떻게 가족으로 놔둬? 어머니도 당신도 할 이야기 있으니 잘 들어줘. 사실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라도 용서하고 같이 살려는 이유는 하나야. 나 사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저번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재검사하러 갔는데 간암 2기라고 해. 그래서 당신 용서하고 당신이 내 곁에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어. 아들, 그게 정말이야? 네가 왜 암에 걸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이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그래, 이혼은 안 되겠다. 아무리 악처라도 남편이 이렇게 아프면 수발 들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 속죄하는 거고. 와, 그 순간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펀치를 제대로 맞아서 뇌가 흔들리는 기분이랄까요? 이 미친놈은 저한테 수발 들라는 말을 하고 있더군요. 제 약점을 잡았다는 기분에 사로잡혀서 이 기회에 저를 부려먹으려는 생각으로 말만 자기 곁에 있으라는 거지. 이건 따지고 보면 옆에서 병수발 들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상간녀랑 헤어진 것도 아니면서, 상간녀랑 사이에 애도 있으면서, 고작 자기 몸 하나 건사하자고 저한테 용서 운운했다는 생각에 정말 머리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혼하라고 그렇게 난리 피울 땐 언제고 남편 아프다는 거 알자마자 이혼은 안 된다는 시모를 보니 자기들만 생각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와 못된 마음 씀씀이에 열이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아프다고 용서를 받을 줄 알았다면 오산이죠. 오히려 천벌받을 짓 해서 천벌 제대로 받은 모양인데 그걸 왜 제가 불쌍하다 생각할 거라고 짐작하는지 저는 제 인생이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 말이죠. 간암이라. 간암이면 뭐 내가 왜 당신 옆에 있어야 해? 내가 바람 폈으니까 당신 수발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어머님, 속죄요. 무슨 속죄 말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어야 속죄를 하죠.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날 용서해? 너 사진 봤어? 그 사진의 남자가 누군지 진짜 못 알아보겠어. 내가 직접 너한테 소개까지 시켜준 내 사촌 오빠인데? 제 말에 그제야 남편놈이 사진을 유심히 보고는 제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네. 내가 못 알아봤어. 얼굴 많이 수척해지셨구나. 저번에 와이프가 바람나서 이혼했다던 그 사촌 오빠 맞지? 그래.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용서를 운운해? 내가 진짜로 바람 피웠다고 착각이라도 한 거야? 여보, 당연히 나는 당신이 바람 피울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 그리고 폈더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했을 거야. 그게 내 진심이고. 이게 진짜 사촌 오빠라고? 이번에는 시모가 믿기지 않는지 저한테 묻더군요. 네, 큰아버지 아들이요. 왜요? 제 뒷조사는 했는데 그쪽 뒷조사는 못했나 보죠? 제가 저희 큰아버지 소개시켜드릴까요? 보시고 직접 말씀하실래요? 뭐
어차피 못 믿을 거 뻔하니까 그럼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좋은 건데? 저는 열받아서 가방에서 제가 모았던 증거들을 모조리 꺼내 거실에 패대기 치듯 뿌렸어요. 제 뒷조사할 시간에 아드님 뒷조사도 같이 하셨어야죠. 그러면 좋은 거 보셨을 텐데요. 보세요. 예쁜 상간녀랑 아이까지 낳고 오순도순 두 집 살림 차려서 살고 있잖아요. 이 아랫돌이 절조도 없는 바람둥이 새끼가. 제 말에 남편놈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됐어요. 허옇게 질린 꼴이 참 통쾌했죠. 그런 주제에 뭐? 용서? 내 곁에 살고 싶어? 에라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네가 빌어먹을 상간녀랑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수발을 들어? 간병인을 원하는 거면 고급 인력 공짜로 쓰려고 하지 말고 돈 주고 사람을 써. 불륜까지 저지르고 애까지 싸질러 놓은 놈이 지금 와이프한테 간암이라면서 수발 들라고 요구를 해? 너 같으면 해주겠냐? 여보, 이건 아니야. 나는 다 정리했고, 아니, 정리할 생각이고. 그제야 자기의 완벽한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 알게 된 남편놈이 저에게 헛소리를 실실 해대더군요. 정리를 할 생각이야? 그러면 나한테 간암 걸렸다 이야기하기 전에 정리부터 하지 그랬어. 여전히 잘 만나고 있는 주제에 정리를 할 생각이었다? 웃기지도 않네. 아니, 이 집 구석은 도대체가 다들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며느리 뒷조사하느라 혈안이 돼서 남의 사촌 오빠랑 찍힌 사진을 불륜이랍시고 난리를 피우질 않나. 남편이라는 작자는 상간녀의 혼외자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지 간암 걸렸다고 병수발을 들라고 하질 않나. 뻔뻔하고 상식 없는 것도 유전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불륜남이 사촌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증거. 그놈의 증거 좀 그만 좀 찾으세요. 증거 100가지 보여줘도 믿을 생각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체 증거는 왜 가져오라는 건데요? 다 필요 없고 법정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판사랑 변호사들이 열심히 가려줄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세요. 설마 판사 변호사도 못 믿는다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딴 식으로 가족들 불러 모아서 제욕하고 저를 불륜이나 일삼는 미친년으로 만들려고 한 것도 법정에서 모조리 다 따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래 봐야 네가 유책 배우자야. 이거 다 조작된 거지? 우리 아들 불륜도 조작이지?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죠. 지 자식 불륜 소식은 또 철석같이 아니라니 더 할 말이 있나요? 특기 있으시잖아요, 뒷조사. 제 뒷조사하느라 아들 뒷조사는 한 적 없죠? 한번 해보세요. 이혼 전에 예비 며느리 뒷조사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저를 모욕한 어머님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명예훼손도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어떻게 아픈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야지. 오늘 일은 내가 없던 일로 덮어주마. 그러니 네가 우리 아들 책임지고 병간호해. 싫은데요. 제가 왜요? 불륜이나 저지르는 정신 나간 놈을 왜 해? 몸 낫게 해주면 또 불륜이나 저지를 놈한테 대체 왜요? 어머님도 참 이기적이네요. 언제는 이혼하라면서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들 수발 들 사람 없다고 지금 저더러 수발 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알아보세요. 저기 있네요. 병수발 들어줄 상간녀가 떡하니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를 제외한 가족들이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며느라가 됐어. 너무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번에도 안 사람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됐어.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아들 곁을 지켜주면. 그래요 언니.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암에 걸렸는데 언니가 외면하면. 엄마가 원래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금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지 마세요. 전 사과 들을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사과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혼하고
이 집과 아예 모든 인연을 끊고 싶어요. 그래야 속이 편하지. 대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데? 당신이 대답해봐.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했어? 어? 내가 그때 우리 회사에 재직증명 전화 왔을 때 그만뒀어야 했어. 너처럼 아랫돌이 가벼운 병약한 인간이 뭐라고.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도박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 나쁜 놈아. 상간녀한테 가서 간암 이야기하고 병간호 받아. 여보,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여자는 정리한다니까. 그럼 내 눈앞에서 해봐. 지금 당장. 남편이 지금 당장 상간녀와 헤어진다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안 할 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 이혼의 가장 큰 축은 시모의 의심병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남편 놈이 전화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이래놓고 정리를 하겠다니.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팔아. 너 하는 꼴 보니 상간녀는 포기 못하겠다 이거네. 알았어. 당신 마음 잘 알았으니 거기 가서 수발도 들어. 알겠냐,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뿌리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로 반반 부담한 집은 결국 팔아서 반반 나누게 됐고 남편 놈과 시모는 제게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죠. 남편은 당연히 유책 배우자였고 제가 모은 수많은 불륜 증거 때문에 결국 불륜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던 시모에겐 결국 탓존 오빠의 존재가 확실시되며 불륜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까지 받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한술 더 떠서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했어요. 결혼 기간 내내 제 뒷조사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걸레 같은 년으로 만들어준 덕분에 저는 시댁으로부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이혼 판결은 이렇듯 저에게 유리하게 해결됐어요. 저는 그 팔아버린 집에서 애초에 나와 작은 방을 전세로 얻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이 여전히 상간녀랑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이 자기 아프다는 이야기를 상간녀에게 안 한 것 같았어요. 저번에도 제 앞에서 헤어지라고 했는데 안 헤어진 거 보면 아프다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병수발부터 들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의심하던 차에 상간녀가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에 두 사람이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죠. 축하해요. 결혼하시나 보네요. 참 대단하네요. 간암 걸린 남자 뒤치다꺼리도 마다하지 않는 희생 정신인가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워간 쓰레기 간암 걸렸다고요. 저한테 들러붙어서 이혼 못 해준다는 거 겨우 떼어냈죠. 불륜남 데리고 사는 것도 역겨운데 그놈 수발 들어야 한다니까 앞날이 아주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혼했고요. 그런데 그런 물건도 좋다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신기해서 연락해봤네요. 잘 어울려요. 쓰레기 줍는 싱글맘이랑 하자 있는 쓰레기. 오래오래 잘 살아야 돼요. 아, 이 말은 진심이에요. 또 어떤 불쌍한 여자가 하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갈까봐 심히 걱정되거든요. 제가 빈정거리자 상간녀가 잠시만요 하더니 수화기 너머로 탁 하고 폰을 놓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누군가와 대화하던 중이었는지 폰 너머로 그 망할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 사이라고 하니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불렀어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그쪽 아들 친자 검사 확인서 떼어와요. 지금 나랑 같이 가서 검사하고요. 혹시 조작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집안에 이상한 사람 못 들여요. 저번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두 번째도 실패할 생각은 없어요. 시모는 여전하더군요. 불륜으로 재혼하는 주제에 뒷조사는 확실히 하겠다는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의심병을 못 버린 걸 보니 사람이 참 한결같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상간녀의 말이 더 웃겼어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친자 검사를 하라고요? 근데 웃기네요. 누가 아픈 놈하고 결혼해서 자기 팔자를 꼬아요? 그리고 당신 나한테 왜 간암이란 이야기 안 했어? 그런 말도 안 하고 속이고 결혼할 작정이었어?
어쩐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네. 그렇게 수발들 사람 하나 옆에 붙여두시겠다? 자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우리 애를 위해서도 아빠가 있으면 좋잖아. 그리고 나 간암이라고 해봐야 이기일 뿐이고 이 정도면 치료받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당신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할 생각이었어? 상간녀의 뜬금없는 말에 남편 놈이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 그게 무슨... 집도 팔았고 위자료도 내 몫까지 다 냈고 당신 어머니 위자료도 당신이 냈다며? 당신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해? 나는 당신이 온전히 그 집에 있는 상태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아무것도 없는 인간한테 시집가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 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보자 하니까 이 아가씨가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그딴 말을 내뱉어? 너도 같이 바람 피웠잖아. 따지고 보면 네가 우리 아들이랑 바람 피는 통에 아들이 이혼까지 하고 돈까지 잃게 된 거지. 그걸 왜 우리 아들 탓을 하고 난리야? 왜 그게 제 탓이에요? 분류는 혼자 해요? 저 좋다고 따라온 놈이 저놈이라고요. 기가 차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엮으려고 했다 이거지? 그럼 내가 당신이 나 포기할 수 있도록 말해줄게. 친자검사 그딴 거 할 필요도 없어. 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니까. 검사해봐야 너만 괴롭고 나는 이제 결혼할 생각도 없어. 몸은 고장나서 돈도 못 벌지. 그 와중에 전추한테 돈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감히 나하고 재혼을 하겠다고? 김칫국 열심히 혼자 퍼마신 모양인데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 말과 함께 상간녀 전화도 끊겨버렸어요. 상간녀도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충격이 상당한 모양이었어요. 얼마 안 돼서 전 시모가 제 직장 앞에 찾아왔더군요. 보자마자 웃긴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너희 이혼은 무효야. 네가 불륜이 아닌데 왜 이혼을 해? 우리는 너한테 속은 거야. 네가 이혼이 하고 싶어서 우리를 속인 거라고.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네가 먼저 이혼하려고 사촌이랑 짜고 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도 간암 걸린 거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불륜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불륜을 피웠다고 우긴 것도 다 아줌마 아니었어요? 이혼은 남편보다 당신 때문에 더 하고 싶었던 거고 남편은 거기 쐐기를 박은 건데 더 할 말이 필요한가요? 안 된다. 제발 이혼 무효로 해. 너마저 거절하면 우리 아들 아플 때 누가 수발 들어줘? 내가 미안했다. 앞으로는 너 뒷조사 하지도 않고 나쁜 말도 안 하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옆에만 좀 있어다오. 그 상간녀는 우리 아들 버리고 떠나갔어. 애도 다른 남자애라니. 몇 번을 물어도 제 대답은 똑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불쌍하면 아줌마가 직접 열심히 수발 들면 되잖아요. 내 인생 망가뜨린 사람들하고 다시 같이 사는 미친 짓은 못하니까 얼른 내 눈앞에서 꺼져요. 마지막 경고예요. 어쩜 이렇게 남처럼 이야기를 해. 그래도 몇 년이나 같이 살았던 부부잖아. 이제 와서 부부라고 인정하듯 말하는 꼴이라니 어이없어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남이죠.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연락도 없이 일하는 곳 사는 곳에 찾아오지 마세요. 만약 이런 일로 찾으면 스토커랑 사생활 보호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옛날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 피해갈 수 있었던 일도 이제는 남이라서 다 위법인 거 몰라요? 결국 제 으름장을 듣고 나서야 아무런 수확도 없이 떠났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한테도 버림받은 전 남편이 간암으로 치료받는데 예후가 좋지 않아서 여전히 투병 중이라는 것. 그리고 다 늙어서 그런 아들 자식 수발 들다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치매를 얻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시모의 소식을 말이죠. 누군가는 참 불쌍하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은 것 뿐이거든요. 의심병이 심해서 며느리를 감시하고 조사하고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는 시모나 불륜 저지르면서 자기 수발은 마누라한테 들도록 만들려는 파렴치한 자식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 지옥 같은 의심병 환자와 하자 있는 쓰레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의심이라는 게 어떨 때는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가족에게까지 너무 과하게 의심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을 잃게 되는 법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몰랐나 봐요. 시모도 그런 시모에게 휘둘리던 가족들도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해 바람까지 핀 남편도 결국에는 주변 사람을 잃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번 이혼으로 너무 힘들었기에 다시 가족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의심을 하는 것도 의심을 당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